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문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오늘은 쿠팡 4편, 거의 쿠팡의 마지막 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쿠팡 마지막 편 4편은 이제 쿠팡의 전략은 과연 옳았는가 이거에 대한 건데, 아까 저희가 그 3편 손정희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1, 2, 3편은 최대한 뭐 기사에 나온 어떤 객관적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최대한 자제하고 좀 객관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4편 쿠팡의 전략은 옳았는가는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제 개인적인 좀 뇌피셜이 주로 들어간 그런 아마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2편에서 그게 나오나요? 왜 쿠팡 얘기를 했나? 왜 쿠팡 얘기를 했나? 왜 쿠팡 얘기를 한 거는 1편에서 말했잖아요. 뭐라고? 이 온라인 이커머스의 치킨 게임의 시작 근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통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요. 신세계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이마트 적자 났다고 말씀드렸고, 온라인도 대부분 거의 다 적자예요. 이베이 코리아 빼고 거의 다 적자인데, 지금 이런 치킨 게임, 이 치킨 게임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치킨 게임의 시작이 쿠팡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쿠팡이 혼자 나 홀로 질주하고 있는데 타업체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다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달의 민족에서, 야 배달의 민족에서 오늘부터 주문하면 5,000원 할인해줄게 이러면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으로 엄청 살 거 아니에요. 음식을 주문할 거 아니에요. 왜? 5,000원 할인해준다는데 치킨이 2만원인데 5,000원 할인해주면 15,000원이잖아. 그럼 왠지 치킨을 먹어야 될 것 같잖아. 네. 5,000원 할인해주니까. 그럼 요기요 가만히 있어? 바보가 아니잖아. 나는 6,000원 할인해줄게!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치킨 게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통은 전체가 다 좀 치킨 게임 중이에요. 특히 치킨 게임 중에서 물류 치킨 게임이라는 거지. 그 물류 치킨 게임의 시작은 당연히 쿠팡이고, 그 이유는 로켓배송이고, 로켓배송이 가능했던 이유는 손정희 때문이고, 뭐 손정희 덕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1, 2, 3편을 얘기했던 거고, 이제 4편은 그러면 쿠팡의 전략, 그러니까 쿠팡의 전략, 즉 그 4조라는 실탄을 받아서 로켓 배송에 투자하는 그 전략이 과연 옳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보고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쿠팡은 목표가 제가 볼 때 한국의 아마존이 되겠다는 게 목표겠죠. 여기저기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고, CEO가 직접 그런 말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목표는 한국의 아마존이 되는 게 목표일 거예요.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의 플라이 휠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뭐 검색해보시면 나올 텐데, 뭐 마차가 굴러가니 어쩌니 하는데,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강력한 고객을 그러니까 고객을 가두는 전략을 써서 계속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그 다음 수익을 최소화하고 계속 그런 거를 이제 락인 전략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존의 락인 전략의 가장 큰 그 포인트는 뭐였냐면 아마존 프라임이었죠. 아마존 프라임에 회원가입을 하면 2일 안에 무료 배송은 당연한 거고, 2일 안에 배송을 개런티 해주는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배송 2일 개런티가 대단한 거냐. 대한민국은 오늘 보내면 내일 다 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땅덩이가 훨씬 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40배 정도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오늘 보내서 내일 도착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는 오늘 보내는데 내일 도착하는 게 혁신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충분히 서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프라임은 제가 알기로 2005년에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14년 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틀 그 배송을 개런티 해준다는 건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그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도 미국에서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고, 당연히 아마존 고객이 락인 효과를, 말 그대로 아마존의 락인 효과를 제대로 발동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더군다나 뭐 환불은 무료로 환불,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아마존 프라임의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이미지 하나 띄워드릴 건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그 효과는 아마 이틀 배송 개런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좀 사정이 다르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로켓 배송은 몇 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 개런티 해주는 그게 로켓 배송이잖아요. 근데 제가 온라인 이커머스 발에 이제 이 바닥에 발을 들인 지가 16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2013년 10월 15일날 사업자를 냈으니까, 대학교 3학년 때 10월 15일날 사업자를 내고 바로 옥션 뭐 아이디 같은 걸 파가지고 판매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04년 5월에 제 개인 쇼핑몰을 이제 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의류 쇼핑몰 7년을 운영했고요. 매출 120억. 그 다음에 소셜 커머스를 잠깐 운영했다가 3개월 동안 운영해서 매출 8,800만 원 내고 망하고 3억 날리고, 그 다음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다시 화장품 쇼핑몰 4년 운영하고 매출 한 75억 뭐 이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의 뭐 산증인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온라인 쇼핑의 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프라임에서 이틀 배송 개런티는 미국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이 시스템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2003년 제가 하던 그 시점에도 그날 보내면 다음날 들어갔어요. 택배가. 예. 그때도 2003년 그때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16년 전부터 아마존 프라임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16년 전부터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랑 똑같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보다 빠르지. 이틀 내 배송 개런티인데 우리는 다음날 도착하잖아. 네, 그때도 그랬어요. 물론 지방 어떤 소도시들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사실 거주를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발송하는 것도 있고 제가 받아보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걸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200억 정도 나왔으면 택배 물량을 몇 개를 보냈겠습니까? 제가 화장품 할 때는 평균 하루 200개, 한 달에 6,000개 정도 배송을 보냈고 의류 할 때는 뭐 시즌마다 좀 다르긴 한데 2008년 같은 경우 제가 매출 33억 정도 나왔는데 그때 FW 시즌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막 400개씩 배송을 했어요. 그럼 한 달에 10,000개 가까이 나가는 거잖아요. 뭐 토요일, 일요일 빼고. 네,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거의 대부분 배송의 클레임이 한 4가지 정도 오거든요. 첫 번째 클레임은 뭐냐? 전화 안 하고 배송했다. 두 번째, 택배 배송 메시지 남긴 대로 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현관문 앞에 놔주세요, 뭐 어디에 놔주세요 이랬는데 그거대로 안 했다. 세 번째, 뭐 택배를 열었더니 안에 내용물이 뭐 깨졌다. 화장품 할 때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뭐 택배 자체가 분실됐다. 뭐 요런 클레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클레임은 요런 종류인데 이 클레임의 비율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배송량 대비해서 클레임이 들어오는 비율. 클레임 비율이 1%도 안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의류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클레임 비율 자체가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클레임이 없다는 얘기죠. 배송이 늦는다라는 얘기 클레임은 진짜 극소수로 들어와요. 극소수로. 언제 들어오냐? 주로 명절 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죠. 이번 추석 목금토일이 휴일이었잖아요. 근데 택배회사는 월요일까지만 대부분 픽업을 하고 화요일부터 픽업을 안 해요. 왜?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화요일, 수요일 이틀은 픽업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들어와 있는 거 배송만 합니다. 배송만.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만 배송이 되고 화요일, 수요일은 배송이 안 되니까 화요일, 수요일 주문한 고객들은 왜 물건 안 보내냐 이렇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정이나 그러니까 설날이나 추석 때 막 배송 안 온다, 배송 느리다 이런 클레임이 좀 들어오지 평일에는 거의 클레임 안 들어와요. 가끔씩 그런 분들 있죠. 금요일 밤에 구매해놓고 왜 배송이 이렇게 늦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 쇼핑에 대부분 익숙해져서 정말 배송이 늦다 이런 클레임은 정말로 안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비율이 1%도 안 될 거예요. 0.1% 될까? 네. 쇼핑몰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말에 거의 공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4조라는 엄청난 금액을 물론 4조 다 로켓 배송에 다 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이 투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4조라는 금액을 그 누구도 투자받지 못했던 4조 앞으로도 과연 4조를 투자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싶은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과연 제가 2003년부터 물건을 보내면 다음날 도착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물류 시스템을 가진 이런 나라에서 그 로켓 배송을 몇 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 개런티 해주는 거기에 그 조단위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쇼핑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에디고는 쇼핑할 때 보통 어떻게 쇼핑합니까? 온라인 쇼핑할 때. 저는 필요한 게 먼저 생기면 네. 그 필요한 걸 찾아서 네. 싼 걸 사죠.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검색해요? 네이버에서 검색.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왜? 그러니까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첫 번째 그냥 네이버니까. 네. 그냥 네이버니까. 뭐 네이버 대한민국 1등 사이트 1등 사이트가 네이버가 정말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접속자 트래픽이 가장 많은 사이트가 네이버라는 겁니다. 거기에 반박하실 분은 없잖아요. 그죠? 네. 지금 검색 점유율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점유율이 52%, 53%, 구글 30%, 다음 카카오 6% 정도 나오니까 네이버는 뭐 이러니 저러니 나는 네이버가 싫어 어쩌니 해도 네이버는 그냥 대한민국 1등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디가 말한 것처럼 쇼핑할 때 네이버 검색 1등. 그냥 왜? 이유가 없어. 네이버니까. 자, 두 번째. 왜 네이버에서 하냐? 가격 비교 서비스가 되니까. 그죠?
가격 비교 서비스가 되니까. 애누리 가서 할 수는 없잖아. 너무 옛날이잖아. 그죠? 다나와에서 할 수는 없잖아. 다나와는 컴퓨터 부품만 보는 곳이잖아. 물론 다나와가 카테고리를 넓혀서 이것저것 품목을 많이 늘리긴 했는데, 그래도 다나와는 컴퓨터 부품 가격 비교지 일반 생필품 가격 비교 해주진 않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비교 서비스 때문에 네이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는 네이버 페이 간편 그 모듈 결제 때문에. 요즘은 이제 사실 간편 결제가 뭐 쿠팡도 쿠페이라고 도입했고, 아마 옥션이나 그 G마켓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11번가도 11번가 페이인가 아마 있을 거고, 대부분 다 업체들마다 간편 페이를 도입해가지고 이제는 네이버 페이 자체가 크게 뭐 글쎄 뭐 네이버 페이만의 어떤 뭐 장점은 없어졌는데, 네이버 페이가 처음 나왔을 때는 비밀번호 6자리로 되게 편하게 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그게 이제 고객 락인 전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의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도 네이버 페이를 붙여서 별도의 사이트지만 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네이버 페이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퍼지는 이유도 네이버의 영향력, 네이버의 점유율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네이버를 통해서 쇼핑을 하는 게 아마 일반적인 구매 패턴의 그 세 가지 이유 때문 그걸 설명드린 건데, 쿠팡은 그러면 그걸 할 수 있을까? 쿠팡은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잖아요. 그쵸? 쿠팡은 그냥 자기가 판매하는 쪽이니까 쿠팡 내부에서 가격 비교 서비스를 할 수는 없잖아. 그 판매자들을 차별하는 게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의 가격 비교 서비스를 할 수 없고, 쿠팡은 네이버만큼의 트래픽이 나오는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그냥 네이버니까 거기서 검색한다. 그냥 거기서 쇼핑한다. 그게 첫 번째 이유, 네이버니까. 그건 쿠팡은 못 따라해. 자, 두 번째, 가격 비교 서비스 때문에 쿠팡 그것도 못 따라해. 세 번째, 네이버 페이 때문에 그것도 쿠팡이 따라할 수 있어. 그래서 쿠페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격 비교 서비스라는 파워가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 증명되냐? 쿠팡이 로켓 배송 도입했을 2015년인가? 지식 쇼핑을 가입했었어요. 그래서 지식 쇼핑 그때 입점해서, 그때 네이버 쇼핑에서도 이제 쿠팡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2016년에 갑자기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제휴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서 더 이상 쿠팡이 검색이 안 된다는 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중단했냐? 쿠팡에서 밝히는 이유는 뭐 쿠팡 자체 앱이나 웹을 통해서 접속하는 고객이 그 네이버를 통해서 경유해서 들어오는 고객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제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제휴를 중단했는데, 다시 1년 뒤에 2017년인가? 2018년인가? 다시 네이버 쇼핑에 다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 쇼핑 검색해 보시면 쿠팡이 노출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가격 비교 서비스 자체가 가진 파워가 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쿠팡에서 G쇼핑 제휴 끊었더니 트래픽 빠지더라.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휴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비교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파워를 갖고 있는 어떤 플랫폼이고, 따라서 이제 쿠팡이 가격 비교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전략적인 부분에서 가격 비교 서비스의 최상단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요즘 쿠팡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 쿠런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쿠런티는 뭐냐면 온라인 쇼핑에서 쿠팡이 가장 싸게 보증해주겠다. 그게 쿠런티입니다. 아니, 단순한 서비스죠. 그러니까 가격 비교 서비스에서 어떤 제품을 고르더라도 맨 위에 쿠팡이 와 있으면 구매가 제일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뭐 정확한 비율을 알 수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격 비교를 통해서 더 저렴한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건 기본적인 심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쿠런티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은 쿠팡에서 사는 게 제일 싸, 그걸 안다면, 그걸 만약에 확실하게 믿고 신뢰를 한다면 사실 가격 비교 서비스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냥 컴퓨터 켜거나 폰을 잡으면 그냥 쿠팡에 들어가서 바로 그 제품을 검색하면 이게 제일 싸니까 내가 더 싼 제품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쿠런티라는 그 혜택인 건데, 저는 로켓 배송이 아니라 이런 쿠런티라는 프로그램에 그런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좀 더 투자했으면 훨씬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도 가격 비교에서 뭐 좀 더 싼 걸 사보려고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몇백 원, 몇천 원 싸게 살라고 내가 이게 뭔 짓인가? 왜 리소스를 여기다 내가 투입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또 사실 업체들이
굉장히 약은 게 예를 들어서 하나에 5,000원에 파는 거를 뭐 2개 팔면 10,000원이겠죠? 근데 3개 팔면 15,000원이고 근데 4개 팔면 갑자기 19,000원, 6개 팔면 30,000원이어야 되는데 28,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걸 그람당 가격으로 표시해주면 딱 봐서 야 이게 제일 싸다 이렇게 해서 사기가 편한데, 그람당 가격 표시 안 해주고 그냥 뭔가 할인을 묶어서 막 약간 이상하게 해놓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막 엑셀에다 계산하고 막 계산기로 계산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왜?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쿠팡에서 쿠런틸은 무조건 제일 싸다 이렇게 보증을 해버리면 정말 그런 가격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거기다 리소스를 투자할 필요도 없고 내 계산기를 때려볼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쇼핑은 무조건 쿠팡에서 할 거야. 그런 게 훨씬 더 로켓 배송보다 쿠런티가 훨씬 더 강력한 락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근데 그걸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뭐 쉽게 말해서 뭐 신라면을 뭐 우리가 대형 편의점에서 1,000원에 팔고 대형마트에서 900원에 팔고 온라인에서 800원에 파는데 쿠팡에서 쿠런티로 799원에 판다. 쿠팡이 제일 싸다.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그 뭐 신라면을 매입해서 뭐 자기는 쿠팡을 엿먹이기 위해서 혹은 쿠팡보다 더 많이 팔기 위해서 798원에 올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쿠런티라는 어떤 그런 보증 프로그램, 최저가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뭐 굉장히 많은 클레임이 아마 들어올 요소가 있어요. 여기저기서 야 이게 더 싸다 저게 더 싸다 하면서 그런 클레임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클레임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 판관비가, 관리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CS 뭐 그런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전반의 어떤 가격 비교를 쫙 데이터들을 긁고 자기네들 실시간으로 계속 가격을 변경해주는 그런 어떤 선진적인 관리 프로그램들이 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가 올라가는 뭐 그런 요인이 분명히 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로켓 배송보다는 쿠런티에 그 조 단위 비용을 투자했다면 지금 쿠팡의 점유율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이 되고 싶다. 아마존이 미국 온라인 쇼핑, 온라인 이커머스의 40% 점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110조인데 110조. 쿠팡은 올해 매출 14조 정도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 40조는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베이 코리아 거래액 17조, 뭐 11번가 거래액 9조, 뭐 UF 거래액 5.2조, 티몬 거래액 뭐 3.2조, 이런 거 다 합치고 쿠팡의 올해 매출 14조 합치면 그게 한 50조 됩니다.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 온라인 이커머스 점유율 40%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쿠팡이 한국의 아마존이 되려면 이베이 코리아, 그러니까 옥션, 지마켓, 11번가, UF, 티몬이 다 망하고 그 고객들이 100% 쿠팡으로 다 전환되고 그 고객들이 거기서 구매하던 그 결제금을 그대로 쿠팡에서 다 결제해야 쿠팡이 온라인 이커머스 40%를 점유하는 한국의 아마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한국의 아마존이 되기 위한 전략으로 로켓 배송과 쿠런티 둘 중에 어디에 더 영향을 쏟았어야 됐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뭐 여러분은 뭐 쿠팡의 전략이 뭐 맞았다, 옳았다, 이건 뭐 누구도 모르겠죠.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죠. 5년, 10년 뒤에는 뭐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배송보다는 풀필먼트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좀 온라인 최저가 프로그램을 정말 확실하게 모든 고객이 쿠팡에서 하면 제일 싸, 이걸 확실하게 뇌리에 각인시켜줬다면 네이버의 영향이 더 훨씬 줄어들고 쿠팡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 구글에서, 미국은 일반 검색어도 구글에서 검색하는데 쇼핑할 사람들은 그냥 아마존에서 검색한대요. 구글에서 검색을 안 하고. 물론 뭐 100%다 아마존에서 검색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전체적인 이제 방향이 그렇게 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왜 중고등학생인가 뭐 10대 뭐 10대나 초등학생들은 검색을 네이버에서 안 하고 유튜브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런 쿠런티 프로그램을 진작에 확대해서 이 소비자들이 각인을 시켜줬다면 쇼핑은 정말 쿠팡에서 검색하면 되는구나, 그런 어떤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어떤 이 이야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쿠팡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이제 온라인 물류 어떤 물류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이제 마켓 컬리를 필두로 한 어떤 새벽 배송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건데,
쿠팡도 로켓프레시라는 새벽 배송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쿠팡 이츠라고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이랑 경쟁하는 또 그런 서비스를 런칭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나 이 물류 관련 얘기를 할 때 쿠팡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쿠팡 얘기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네.